전기 15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요, 이제 인수지상권 1,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인수지상권 1, 이게 되게 한전지상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인수지상권 2 얘기 보니까 여기 이제 이게 충남 당진시 순성면에 소재하는 토지고요. 사건 번호 2006 타경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이거 제가 아는 지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아마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 주시고 막 자랑질을 많이 하시는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 또 보니까 허당 지상권 해가지고요. 이게 또 해지로 말소. 요것도 보면 대전 사건 같은 경우는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긴 있는데, 지하 구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입니다. 이런 건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뭐가지고. 그죠? 또 하나 또 밑에 6번 보니까 담보지상권 하니까 이제 이건 담보지상권 뭐냐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당권 설정하면서 같은 날짜에 지상권 요 지상권입니다. 이 지상권 뭐다 이게 일종의 용익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인수지상권에 한전지상권 있잖아요, 그죠? 요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한국 송유관 주식회사에서 지상권 설정했어요. 이런 경우는 뭐다 순수하게 이 사람들은 나는 말이지 남의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전에서는 뭐다 그 지상에 한전 그 송전탑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밑에 요건 한국 송유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땅 밑으로 뭐 어떻게 송유관이 지나가는데 그 안정적으로 어떤 송유관을 위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 수익한다. 그런데 여기 담보지상권, 이 지상권 뭐다? 용익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죽어! 그럼 너도 죽어! 그죠? 예. 여기 보면 전부 다 서산도 그렇고, 의정부, 부천 꺼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유형이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 칠판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 여기 보시면요, 이제, 2012 타경입니다. 2012 타경에 9920 강원도 횡성군에 소재하는 임야네, 임야. 강원도 횡성군에 소재하는 임야인데요.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상권 해가지고 한전입니다, 한전. 권리금액이 지료로 112만 9천 원을 1995년도 12월 18일자 지상권 설정할 당시 아마 이 양반한테 지급했던 것 같아요. 야, 요거 낙찰 받게 되면 지료는 어떻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112만 9천 원인데, 그럼 여기에서 등기부등본 잠깐 보시지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면요, 지상권 얼구니까 얼구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상권 나와 있네요. 지상권 설정, 이건 안 죽어도 상관없죠. 뭐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가 철탑 부지에가 102제곱미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102제곱미터 나와 있고, 일금 112만 9천 뭐 얼마 나와 있고, 지상권 존속의 총지료 112만 860원 등은 일시에 지급하고, 일시에 아마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누구다? 한국전력공사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잠깐만, 이런 경우는 지상권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문제가 없고, 이게 철탑 부지에가 보니까 102제곱미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어이구, 보세요. 지상권 설정된 부분이 102제곱미터인데, 임야 해가지고 46,000, 아이고요. 그럼 이거 완전히 줘도 지어리죠. 근데 이것도 지상권, 한전에서 철탑이 설치된 것도 그때 달라요, 그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철탑이 여기 있다가 왔다리 하는 거, 전기선에 이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철탑이 설치됐다, 어떻게 설치됐냐, 이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게 본건 임야니까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송유관 주식회사.
지상권이더라. 이게 보면 이제 서산 지원에서 2006 타경에, 그다음에 2297호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충청남도, 이 당시엔 당진군이었잖아요. 순성면, 봉소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4평이 아니고 1118평이네. 1118평인데, 이거 봐서, 어떻게 보면 신건 1차 기일날, 1차 기일은 아니네. 죄송합니다. 2차 기일날. 2차 기일날 해가지고, 79%에서 낙찰받고, 이 사건, 일단 종결돼 버렸습니다. 종결됐는데, 여기도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지상권 해가지고. 지상권 하는 게 이게 한자 한국송유관 주식회사예요. 그러고 나서 건전한권 설정했다. 이 건전한권이 보니까 현대상어 신영공군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뭐 이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이 물건을 담보로 잡을 적에 등기부등본 또 확인해 보니까 엄마야 선순위 지상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선순위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구워준 이유가 뭘까?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구워줬겠죠. 그죠? 이거 이 사람 하나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냐 해가지고요. 보면 지상권 해가지고요. 한국 송유관 주식, 이게 또 이렇게 돼버렸네. 이게 옛날에는 이 등기부등본이 있었는데 봐가지고 잠깐만 얘네들이 참 얘네들 하면 안 되지. 여기 이 회사 사장님이 열받으니까 이분도 좀 이상해요. 왜 있는 자료를 다 지우는지 모르겠어. 깝깝해 죽겠어 봐가지고. 이 건이 보면요, 지번이 1004-1이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란 거는 요 위에 이것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고 요 옆에 노란 것은 조그만 소로인데 이분이 입찰 들어가기 전에 천순위 지상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뭘 조사했냐니까 이 당시엔 당진군청, 지금 당진시지만은 당진군청 가가지고 이 지상권자에서 한국 송유관인 주식회사니까 이 송유관이 어디로 통과됐냐, 송유관이 막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통과됐냐 조사해보니까 저 남쪽으로 해가지고 짜자잔 붙어가지고 어떻게 통과됐대. 그럼 뭐 나머지 요 빼더라도 나머지 땅 가지고 어떤 투자했다는 값어치가 있으면은 뭐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일단, 입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 돈 얼마를 벌었는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이 동네 분위기 간만에 한번 볼까요? 봐가지고 로드뷰니까, 땅이 어디냐. 이거 엉뚱한 데인데? 엉뚱한 데를 또 찍어버렸네. 잠깐만요. 이 엉뚱한 데를 찍어주니까 참 이게 짜증이 나요. 봐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이 땅입니다. 이 땅. 여기 이제 지방도 2차선이고요. 2차선 있는데 아까 소로는 어디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소로 옆으로 빠지는 도로가 또 있어요. 옆으로 빠지는 이 땅입니다. 이 땅. 여기 현재 이 땅이니까 지금 현재 로드뷰를 봐가지고 개발을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봐가지고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도 선순위에 지상권이 있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요, 이 선순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당권자, 얘기가 근데 저당권자를 확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저당권자가 보니까 일반 금융기관이냐 아니면 일반인이냐. 일반인이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우리 비교적 신뢰를 하면 안 된다 생각을 봅니다. 근데 봐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뭐다? 이것을 담보로 잡고 돈을 꾸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모두 사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서 이 현대에서 보니까 3억 원을 돌려달라고 경매 신청을 하였지 않겠느냐 하는, 그 뒤에도 보니까 뭐 저당권자는 뭐 3건이나 저당권 설정도 해버렸네요. 그죠? 또 했다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뭐 인수되는 지상권이 변함이 맞아요. 인수되는 지상권은 맞는데, 이거 지금 등기부등본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요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이게 충남 당진군 당진시입니다. 순성면 봉소리 1004-1입니다. 1004-1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아마 제 등기부등본 있는 것 같아요. 1004-1 해가지고요.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 이제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1004-1이잖아요. 그죠? 예. 당진시로 바뀌었어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기. 지상권이, 지상권 해가지고, 석유류 수송 및 저장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국, 남쪽이잖아요. 남쪽에 422제곱미터. 422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지료는 되게 싸다 그죠. 68만 3천 원 언제 줬는데 1987년도 설정했으니까 막 이때 줬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저기 지상권자가 누구냐 보니까 이게 지상권자가 한국 송유관 주식회사. 이 지상권 말소 안 돼요. 그대로 놔둬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안 드렸지만 남쪽이니까 422제곱미터 같으면 약 한 130평 정도 되거든요. 130평 정도 되는데 본건 땅이 보면은 3699잖아요. 이게 아까 잠깐만요. 1118평 중에서 130평 정도가 이제 지상권이 설정된 면적이라고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 뭐 여기서 한 1000평 정도, 한 900평 정도 해가지고 개발 가능 뭐 사용 가치가 있다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이 물건 입찰 들어가는 것이죠. 인수하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뭐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5번에 보시니까 허당 지상권이죠. 허당 지상권의 성남 지원료 사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당 지상권 해가지고요. 원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성남지원에서 2010타경에 5412 물건번호 1번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실촌업의 소자는 전입니다. 전인데 여기 쭉 보면요. 이게 있잖아요. 2000년 3월 23일자 지상권에서 이게 송파농협이에요. 근데 또 같은 해 9월 달에 건저당권에 이것도 송파농협이에요. 근데 2010년도에서 이민경매 이것도 송파농협입니다. 송파농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자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등기부등본 이 등기부등본 다 확인해 보면요. 여기 또 등기부등본 있네 봐가지고 잠깐만요. 송파농협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보세요. 일단 송파농협에서 2000년 3월 23일자 지상권 설정했죠. 설정했잖아요. 2000년 3월 23일입니다. 2000년 3월 23일인데 앞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여기 송파농협이죠. 송파농협에서 2000년 3월 23일자 일단 건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같은 날짜에. 건저당권 설정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말 등기를 했잖아요. 주말. 빨간 줄로 해서 이제 이 말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말소됐다. 1번 저당권 말소된 사유가 뭐나 해가지고 쭉 보면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1번 저당권 말소는 뭐나 하니까 해지니까 뭐 채무자가 돈을 갖고 말소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말소 시켰다가 또 그 이후에 또 송파농협에서 뭘 하였다더라. 말소 시키고 나서 어떻게 송파농협에서 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이미 뭐다 이 사람들은 지상권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저당권만 설정하면 된다는 것이 그죠. 또 다른 이후에 보니까 다른 제3자가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제3자가 저당권 설정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권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상권은 한 사람만 설정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서 또 박 개인이 말이죠. 이 돈을 빌려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서 요건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 현재 그 낙찰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뭐 4,400짜리가 뭐 2,2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된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아마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광주시 실촌업 수양리 335-3입니다. 수양리 335-3 해가지고요.
수양리 335-3 해가지고요. 보면요. 이 건일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 이게 335-3이잖아요. 수양리 335-3 거죠.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335-3. 근데 보니까 2번, 아까 보니까 2번 지상권이거든요. 2번 지상권. 자, 여기 2번, 아까 1번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하면서 송파농협에서 2000년 3월 23일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같은 날짜에 지상권 설정했단 말이죠. 같은 날짜에 지상권. 근데, 같은 날짜에 지상권 설정했는데, 말소됐거든요. 그럼 2번 지상권이 말소된 사유가 뭔지에 돼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나와 있어요. 2번 지상권이 뭐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지 보니까, 여기 보면 2번 지상권, 이 나와 있네. 2번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는 언제 됐습니까? 이게 2011년 1월 26일인데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다는 것은요. 법원의 직권 말소가 아니고 뭐다 이게? 협의에 의한 말소입니다. 협의에 의한 말소 뭐다?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하고 송파농협하고 간에 협의한 거예요. 즉 뭐다? 낙찰자는 송파농협 찾아가가지고 이 말소 서류를 달라 해서 말소 서류를 받아가지고 아마 이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느냐, 이렇게, 저기 뭡니까, 등기부등본을 아주 경매청부지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경매청부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걸리지 않느냐. 소멸 기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상권은 뭐다, 이게 앞에 있지 않냐. 앞에 먼저 설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인수된다, 이게 인수. 아마 근데 이런 인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은 낙찰자 골탕을 먹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형식적. 예? 형식적으로 인수한다, 이거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다? 법원에서 내가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할 적에 법원에서 알아가지고 착착 말소시켜주는 즉 직권 말소가 아니고 법원에서는 우리 지상권이 몰라. 당신하고 송파농협하고 알아서 말소시켜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내가 만약 이런 유형의 물건 낙찰 받았다 했을 시간에 이제 다른 영상물에서 이게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그럼 우리 순수하게 말이죠. 1-1은 뭐지? 2.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경매하기 조금 힘들어요. 1-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럼 분명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압수돼 있기 때문에, 설정되기 때문에 인수한다 이거지. 안 돼. 그런데 인수하는 게, 이게 권리가 뭐다? 형식적으로 인수하는 거란 말이지. 알았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내가 대금 납부한과 동시에 법원에다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하실 적에 지상권 등기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소유권 촉탁 등기 신청할 적에 말소할 목록을 내가 또 이게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해가지고 말소할 목록 뭐냐 이게. 지상권적 말소해주고 저당권, 세권 말소해주고, 가처분 말소해주고, 임의경매 다 말소해주세요. 이게 말소할 목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소할 목록에 뭐다? 지상권 집어넣어버리자 이거죠. 법원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지것대로 말이지, 그냥, 요즘, 옛날에는 법원 행정처에서, 법원 실무제요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제는 사법연수원에서 그 책이 나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그 책을 참조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더라. 그럼 나는 그 책에 터잡아가지고 내 투자할 때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버려요. 진짜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내 마음대로. 예. 그죠? 내가 잘못 어떤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너 당신 잘못했어 라고 누가 얘기해 줍니까? 법원에서 나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딱 5마디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죠? 이 이야기하면서 항상 또 이것도 똑같은 멘트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매각기일 당일날 매번 떨어지는 게 열받는 거야. 진짜 막 열받는 거야. 이번에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해야지. 야, 근데 내가 경매학원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배웠는데 뭐지?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말이지. 경매법정에서 뭐지? 이거 하니까 그래.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날짜 입찰 금액을 뺀 금액 있잖아요. 그죠? 뺀 금액에서 뭐 초과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가지 말고 그렇게 따뜻하게 살지 마시라고. 그냥 어떻게 내 몇 번 떨어졌잖아요.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이씨 해가지고 차순위 매수 신고 집행관이 물어봐요. 차순위 신고할 사람 손들어 봐봐요. 그러면 손들어요. 그러면 입찰 봉투 있잖아요. 봉투를 집행관이 지금 열어보잖아요. 열어봤을 적에 과연 내가 쓴 입찰 금액이
민사집행법에 규정해 놓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는 그런 금액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집행관이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집행관이 하잖아요. 그죠? 집행관이 한다 해가지고 말이지, 눈도 나쁜데 돋보기 안경에 써가 계산기 막 두들고 보니까 이 인간은 말이지 차순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데 더 불구하고 차순위 신고하니까 여봐 뭐 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미안합니다 나오면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게 한마디로 저는 아마 제 말씀을 법원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요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안중에 주무시키는데 법원은 내 마음대로 해서 이건 내 마음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 분석 이런 건 내가 딱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한마디 가지고 놀아라 이거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막 들이밀어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면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는 게지 그냥. 맨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그런 마인드 가지면요 깝깝해서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도 분명히 직권말소가 아닌 협의말소 사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말소 해달라고 하면 넣어봐봐요. 넣어봐가지고 막 법원에서 담당 경영계장이 이거 말소시켜주면 좋고, 말소시킨다 해가 또 송판농협에서 법원가 야, 이거 왜 지상권 왜 말소하냐고. 이거 걔네들 그렇게 안 따져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이 지상권 설정한 목적이 이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말소되네. 알았어. 그럼 끝난 거야, 뭐. 근데 봐가지고 담당 경영계장이 까칠스러워가지고 야마 이거 말소 직권 말소가 아니고 협의 말소야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5마디만 잘하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그렇게 표현들 좀 많이 하시라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부 다 5마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뭐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상으로 해가지고요. 다른 건 다, 이게 뭐, 여기 보면, 저기, 대전 건은요, 지하 구조물인데요. 이건, 여기, 궁금하신 분들이 사건 번호를 제가 표시해 놓을 테니까 이걸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담보지상권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부천 건은 요걸 부천 건 같은 게 1번, 2번 물건이 동시에 나왔더라고요. 동시에 나왔는데 요걸 부천 건을 제가 이제 한번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부천 해가지고 2022 타경에 39343 물건번호 1번과 2번이 경매가 나왔어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소재하는 토지가 경매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9월 12일 날 해가지고 와 이제 19억 3천 그러니까 뭐 3차 기일이네 그죠? 3차 기일인데. 물건 번호,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한 500평 정도 되네, 그죠? 500평 정도 되는데, 땅 모양새하고 땅 위치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사거리 코너 같아, 사거리 코너. 사거리 코너 같은데, 이게 지적도를 보시니까요. 지적도를 보시면은, 요게 1번, 요게 2번 같아요. 도로가, 하나, 이 2번 같은 경우는 도로가 2개 접해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도로가 하나, 둘, 3개가 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적 조건 상당히 양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위치도를 보니까 본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건이 이게 이 필지인데 전체를 한 필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너로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또 이제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건조당권 10월 25일이고 지상권 10월 25일이잖아요. 임의경매 입송업성이 누군가요? 한번 채권자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요. 채권자가 누구냐 해가지고요. 성곡 새마을금고네요. 성곡 새마을금고 김포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담보 저당권을 잡고 지상권도 설정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날짜에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든지 얼구 1번, 얼구 2번이니까 동순별접 순위번호, 그죠? 순위번호 얼구 1번이니까 여기 순위번호 얼구 2번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1번이니까 죽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왜 지상권을 왜 이렇게 설정하느냐. 이게 이 물건의 토지를 잠깐 사진을 조금 보시지요. 보시면은 아마, 이게 주차장으로 써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 같아, 이 땅, 그죠? 나지입니다, 나지. 그래서 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집을 뚝딱 지을 수 있다는 거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집을 짓고 그냥 이 토지, 이 저당권자한테 이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담보 제공도 안 해주고, 담보 제공도 안 해주고 그냥 애를 민다. 이랬을 때 뭐 법정 지상권 성립된다면 뭐 얘기다 막 법적권 성립된다면요. 건물에다 뭐 이상하게 막 그냥 뭐 등기상의 어떤 권리를 막 꽈배기처럼 베베 꽈놔버리면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토지 저당권자 입장에 봐가지고 또 나중에 골탕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 일단 1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땅만 담보로 잡는데 또 지상에 건물이 없단 말이지. 건축물 하면 4개의 기둥과 4개의 벽면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 이게 건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근데 뭐 이게 건축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 마음대로 건축물을,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듯이 지상권 설정한다. 이런 지상권은 뭐다? 담보 지상권이다. 물건 번호 이게. 그래서 이건 지금 이 땅 모양새하고 위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값어치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1번과 여기 2번 해가지고 지적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권리상에는 전혀 어떤 뭐 문제는 없고, 전혀 문제는 없고, 그러면 이게 이 건 같은 경우에 1차 가격이 이제 물건보다 2번 같은 경우는 39억인데 이제 19억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값어치가 있으면은 한번 입찰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자, 여기 보시니까 채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와, 60억입니다. 60억이기 때문에 이게 어지간하면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8월 21일이지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요.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이게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게 또 보면 까칠스럽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생생경매 2부에서 보면 이게 또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것인데 복잡한 거 싫어하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엄청 복잡해졌죠, 머리. 근데, 한 번 정도 나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아마 가르쳐 주는데 없을걸요, 저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또, 이게 미리, 예습 차원이다 그러면요, 1기, 2기 라이브 방송에서 가처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처분 파트에 대해서 영상물 한번 보시면요, 아마 이번 3기 방송을 시청하시면은 훨씬 아마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요, 8월 21일 날, 월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